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번 드리는데요. 인사를 더 제대로 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나이가 51세입니다. 51세이고 30대에는 교육업의 업계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리고 40대는 사업 실패로 10년 동안 정말 갖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사실은 사업에 실패하고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그래도 허들이 낮았던 요식업에 있었습니다. 요식업에 있다가 50세가 돼서 밖으로 나오니 정말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취업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공기업 쪽, 공공기관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51세가 되던 올해 한번 공공기관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공공기관에 도전을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보다는 일하기가 업무 난이도가 좀 낮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에 대한 어떤 그 허들이 좀 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공공기관도 나이를 물론 공식적으로는 보지 않지만 상당히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도 조직이라는 게 있고 조직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민간 기업과 차이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업무 난이도가 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물론 이거를 좀 듣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조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 경험, 제 판단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두 가지로 저는 봤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있고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있다고 봤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돈 자체가 생존과 직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히 커집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돈을 써야 하는 쪽에서는 생존보다는 어떤 보고서, 돈을 잘 썼는지에 대한 보고서, 따라서 꼼꼼함에 대한 압박이 있겠죠. 저는 평생을 이쪽에서 살아왔었고 40대에는 결국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벌렸다가 실패하고 10년간의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황무지에 저는 던져졌죠. 그리고 다시 50대가 되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공공기관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공공기관으로 도전을 하기 하니 공공기관에 도전을 하다 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나의 경력이 제로로 평가된다. 교육업계에서 거의 20년 정도를 했었고 사업은 5년 정도를 했었는데 합쳐갖고 25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경력이 모두 0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국가, 공인, 자격이 없을 때 이 모든 제 딴에는 나름 엄청난 경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국가, 공인, 자격이 없다면 그대로 0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전 당연히 민간 자격증도 있었어요. 민간 자격증 3개나 있었습니다. 물론 따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말 그냥 무의미예요. 무의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국가 공인 자격이 없다면. 특히 저는 교육업계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경력이랑 이런 민간 자격증들이 여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정도는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0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 모든 게 빵점입니다. 빵점. 뭐가 없다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다면. 특히 그 중에 이거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최소한 2급. 이게 항상 응시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어요. 없으면, 이 자격이 없으면 그 뒤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이게 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준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게 2027년부터는 이게 실습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실습이 없어요. 지금은 실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과정을 수강하고 면접을 보면 내년 초에 2027년 초에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 한 달 전에 현재 2026년 5월인데 4월 말인데 4월 초에 이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한 다음에 우연히 공무원에 있는 공무원 친구랑 그냥 여태까지 이래저래 해서 지금 뭐 이러고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도 나이를 은근히 본다. 공식적으로는 보면 안 되죠.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51세인 내가 이 자격증을 따고, 물론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50대 중반까지는 계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보다 나이에 대한 나이 허들이 낮은 직종이 있다. 그게 바로 노인 복지 쪽이다라는 거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아, 진작 얘기해 주지. 아, 이런.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를 알아보다 보니 여기도 또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바로 사회복지사 최소 2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2급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1급을 따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다 보니 노인복지 쪽은 정년이 60세 이상이에요. 또 60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실제 취업 통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저한테는, 51세인 저한테는 빈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가 된 겁니다. 나는 노인복지 쪽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필요한 사회복지사 2급을 따야겠구나. 일단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딴다. 그중 사회복지사 일단 2급을 따야겠다. 그 다음에 1급까지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나의 목표는 노인 복지 쪽이다. 이게 나의 목표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60대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미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저는 뭐든지 이 국가공인 자격증에 대한 이제 갈망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월 1회. 자, 이것은 이제 서브로 두겠습니다. 이거는 서브로 두고, 이제부터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아직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 지도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다니면서 자격증 1개 따기도 어려운데 2개를 어떻게 합니까? 마침 알아보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이버 교육원에서 9월 달에 또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과정은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9월부터
2급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2급은 과정 이수를 하면 취득이 돼요. 그런데 1급은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매년 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내가 2026년 9월에 사회복지사 2급을 시작을 하면 2028년 초에 2급 취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8년 1월에 있을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대요. 그래서 저는 1급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나름 화려했다고 생각했던 교육업계에서의 경력, 그리고 사업 경험, 그리고 실패하고 10년 동안의 방황 모두 지우고 현재 51세인 저는 새롭게 노인 복지 업무에 뛰어들어서 60대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시작은 사회 복지사 2급이며 그 끝은 1급이 될 겁니다. 목표는 2028년 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복지 쪽에 베이스가 없어요. 노 베이스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동안 이쪽으로 관심도 없었고 아는 게 그냥 없어요.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까? 물론 사회복지사 2급 온라인 수강을 신청하고 진행을 하면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용어라든가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저한테는 매우 생소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쌓아서 국가고시까지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지금부터 그 준비에 대한 나의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노베이스인 51세 중년이 어떻게 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생각했던 그 전략을 공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내용을 제가 공부해가는 과정의 내용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51세 복지 쪽으로는 노베이스인 제가 사회복지사 2급과 1급을 준비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준비하려고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1번. 단어. 단어가 매우 새로울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쪽으로 접해본 적도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그 무수한 단어들, 사람 이름, 뭐 이론의 이름, 어떠한 쓰이는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숙함. 두 번째로는 논리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교육업계에서 사용되는 어떤 논리 체계, 사고 체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다. 그럼 영업에서 사용되는 사고 체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컴퓨터, IT 쪽이다. 그럼 그쪽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사고 체계가 또 있을 겁니다. 모든 영역들은 그들의 고유한 사고 체계에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고 협업이 일어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단어와 논리를 아주 생소한 이 사회복지 쪽의 단어와 논리를 어떻게 익히기로 했냐면요. 그냥 A to G 해서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나선형 방식.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목차가 될 겁니다. 또는 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더 작은 분류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세부 강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작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큰 범위부터 시작해서 작은 범위로 좁혀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숙지를 통해서 저는 일단은 이것을 공부를 끝낸다 보다는 이 사회복지에서 사용되는 단어들과 논리들을 반복적으로 큰 범위부터 작은 범위로 좁혀 들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일단은 1차 목표는 익숙해짐이 제 목표가 됐습니다. 익숙해짐. 그래서 핵심은 단어와 논리, 노베이스인 나는 이 단어와 논리에 익숙해짐을 저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샀어요. 기출 문제집을 샀습니다. 쿠팡을 샀어요. 쿠팡이 제일 빠릅니다. 배송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도착했어요. 문제집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첫 장은 넘겼습니다. 역시나 이 한글을 읽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모르는 단어가 좀 나열되고 그 단어들을 내가 안다 하더라도 논리 체계가 제가 지금까지 교육업계에서 해왔던
사고 체계와는 너무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자. 일단 풀자. 지금 풀고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데 풀면서 이것을 한번 작성해 보고 있어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단 풀고 있습니다. 풀다 보니 큰 목차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총 3교시 시간인데 지금 1교시 모두 풀고 2교시를 풀고 있습니다. 1교시는 사회복지 기초라는 과목이더라고요. 사회복지 기초.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솔직히 제목만 봐도 인간 행동 뭔지 알겠죠? 사회 환경 뭔지 감은 옵니다. 그런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간의 관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가 관계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또 두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 사회 알죠? 복지 알죠? 조사 알잖아요. 뭐 어떤 복지가 있는지 조사하는 건가? 뭐 이런 내용으로 그냥 저는 대략 인지만 했어요. 인지. 여기에 대한 대략의 인지만 하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냥 풀고 나니 원래 60점, 100점 만점에 60점이 합격인데 합격선이에요. 저는 몇 점 나왔냐면은 23점 나왔어요. 뭐 빵점 하는 게 다행 아닌가요? 단어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로 연결되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4분의 1도 못 맞게 되겠죠. 2교시를 지금 풀고 있거든요. 2교시는 이런 과목이더라고요. 사회복지 실천.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은 다 풀었어요.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영역을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실천. 똑같아요, 위에랑. 근데 기술만 붙어요, 기술만. 도대체 이게 뭔 차이인지 그냥 차이는 있잖아요. 기술이 붙었다는 건데. 그래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건 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술을 이래요. 도대체 실천을 하는 이야기와 실천하는 어떤 기술의 이야기가 뭔 차이인지는 문제 풀면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득점률은 지금까지 대략 뭐 3분의 1 정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안개 속을 헤치고 나가듯이 계속 일단은 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3일차예요. 오늘이 2026년 4월 27일인데 그냥 지난 주말에 시작한 겁니다. 하다 보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다 풀고 2025년도 거 기출 풀고 있거든요. 지금 2025년 기출 다 풀고 너무 많은 건 하지 말자. 그냥 내 목표는 일단 다 풀어놓고 나서 점수 매겨보고 문제에 등장한 단어부터 일단 암기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안 할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단어만 암기해보자. 이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일단 2025년 다 풀 것 같아요. 다 풀고 나서 또 제가 깨달은 것들을 다음 주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가 된 경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경력 없음, 노베이스. 제가 60대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그 준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허들은 직장이 됩니다. 직장으로 인한 시간 제약.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리고 노베이스인 내가 생소한 단어와 논리 체계를 어떻게 공부해 가는지를 일단 풀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이 길로 가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공부해 가는 과정과 깨달은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